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미스 경전풍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주식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반도체 업체들의 주요 이슈들과 실적 전망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는 뭐 여전히 잘 나간다. 네. 이렇게 저는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 일단 뭐 반도체가 잘 되려면 장비 만드는 업체가 잘 돼야 되는데 ASML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깜짝 실적이에요. 2분기에 77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조 4천억 원 매출 올려서 시장 컨센서스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걸로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게 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요즘에는 당장은 좋은데 이제 그 다음이 항상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일단 90일 관세 이후에 조치가 7월 8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저는 적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그 지금 그 EUV라는 노광 장비 자체가 그 미세 선폭을 구현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만약에 반도체 시설 투자한다 그러면 일단 ASML 장비 확보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장비 그 투자액의 거의 뭐 40% 가까이를 ASML이 차지하고 독점 장비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해졌었는데 이 시금석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AI 혁명 들어서는 조금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뭐 여전히 ASML의 노광 장비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칩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후공정에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뭐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ASML이 중요한데 ASML이 일단은 이제 좋게 나온 이유는 일단 DRAM 쪽에서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선단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원래는 TSMC, 삼성전자, 인텔이 이제 어떻게 골고루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분배돼서 투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TSMC에 완전히 그냥 의존하는 구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ASML도 지금 당장 실적은 좋은데 내년이나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반기에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네. 뭐 보수적으로 좀 보는 이유들이 이제 네. 크게 보면은 미국 관세 부가 이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서들이 그만큼 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사실 관세는 8월 1일부터 정확하게 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또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계속 넘쳐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수요는 계속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데 오늘 TSMC가 2분기 실적 발표하죠. TSMC가 뭐 발표하는 게 거의 반도체 업황을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잘 나올 겁니다. 일단 월별로 계속 데이터를 공개를 하거든요. 6월에 보니까 네. 엄청나게 뭐 수주를 많이 했다고 또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좀 이제 그 상반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 조금씩 이제 약해지는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약해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이라고 보기는 이제 좀 어렵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대외 변수들, 관세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세부 항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AI는 당연히 좋게 나올 거예요. AI는 걱정 없습니다. 이제 논 AI가 중요한 건데 TSMC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고객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하죠. 엔비디아는 이제 AI 쪽 가속기 쪽이 있으니까 이쪽은 좋을 거예요. 이제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일반 반도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I하고 논 AI라고 요즘에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래서 모바일 쪽에 이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그리고 이제 여전히 지금 뭐 이런 다른 파운드리 영역 쪽, 뭐 아날로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도 여전히 수요가 재고 조정 영향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AI 말고 논 AI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이제 하반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TSMC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캐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면 좀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우리 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 HBM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HBM은 결국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 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그 GPU와 HBM을 연결하는 그 투자 흐름에 따라서 이제 HBM 수요도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AI와 논 AI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비율 얼마나 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요. 세계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그 공급 기준으로 보면 AI가 전체 반도체에서 10%도 안 됩니다. 근데 금액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20-30% 수준까지 올라왔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거의 이게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추세는 그렇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이제 아마 금액 기준으로는 조만간에 전체 반도체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정부가 사실 이제 핵심 지금 이슈가 뭐냐면 H20이에요. 미국 정부가 이제 4월에는 엔비디아에게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지 마라 이게 완전히 금지를 해버렸다가 이제 이번에 H20 정도는 이제 용인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단 좀 안도의 한숨을 쉬인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앵커님하고 그 방송 진행했던 게 네.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예. 그때 1분기 실적 때 55억 달러의 그 재고 충당 손실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게 나중에 판매 허가가 재개될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 그냥 현금으로 다시 환입됩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곧 가능해지게 됐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올해 이제 중국향 쪽으로 H20 포함해서 지금 예상하는 매출이 한 350억 달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H20이 상당 부분 또 차지할 것 같고 그리고 H20 만들어 놓고 못 팔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용 재고가 됐었는데 팔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그게 그냥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게 되고 그게 결국은 엔비디아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HBM에서도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20에는 HBM3가 들어가는데 네. 삼성전자에 HBM 들어가요. 아,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네요. 맞습니다. 원래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HBM3 8단부터는 못 들어갔는데 작년에 HBM3는 저가 칩으로는 이제 수주 그걸 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4조 6천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컨센이 한 7조 정도 됐는데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예, 그게 이제 결국 그 재고 손실 처리가 결국 HBM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삼성전자도 그럼 재고 HBM3를 빼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일부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H20만 이번에 허가를 받았는데 H21하고 좀 더 개선된 버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HBM3 8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다 막으려다 보니까 네. 금전적인 손실이 세기 때문에 저가 사양은 좀 허락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젠슨 왕 CEO는 사실은 미국인이 하지만 이제 대만 출신이고 넓게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굉장히 자기가 원래 이제 자기의 고향 마더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애착도 있고 이제 중국을 향해서 이제 비즈니스 하니까 어저께 보니까 베이징에서 국제 공급망 박람회 이거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옷을 입고 나가서 네. 나는 중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살았고 그렇지만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인사말도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사말 정도는 이제 중국어로 직접 하고 굉장히 중국 시장에 대한 러브콜을 좀 세게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그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역시나 중국인이. 네, 중국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H20을 갑자기 잘 팔고 있는데 미국이 못 팔게 하니까 갑자기 못 사게 됐는데 이제 다시 팔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야 돼? 자존심 좀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교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 그렇죠. 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너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거기에 좀 미묘하게 줄을 잘 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이 네. 나오고 있네요. 저게 네. 이제 중국 옷이고 당나라 당복이라고 하는 그 옷인데 저걸 입고 나와서 이제 나는 중국인이라는 강조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다시 좀 돌아가서 엔비디아 H20 수출을 이제 미국 정부가 승인해 주면서 이제 중국에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네, 팔게 맞습니다. 되겠죠. 재개하는데 이것뿐 아니고 이제 유일하게 팔 수 있는 AI 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이제 올인을 하고
딥시크도 이제 이걸 썼었는데 제품 공급이 어려워서 데이터 센터 쪽에 더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H20이라는 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왜냐면 멀쩡한 H100이라는 칩이 있는데 성능을 굉장히 떨어뜨려 가지고 20% 수준까지 떨어뜨렸는데 중국만 비싸게 사. 이건데 마치 뭐 아울렛 버전만 네. 가져가 뭐 이런 데. 맞습니다. 뭐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딥시크 같은 모델도 결국 H20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국 내에서 H20에 대한 수요, 중국향 칩에 대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뭐 요즘에 이야기하면 화웨이나 캠브리콘의 성능이 뭐 H20을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쓰게 되면 엔보이 링크라든지 엔보이 스위치라든지 그리고 쿠다라든지 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 자체뿐만 아니라 이 칩을 사면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HBM3에 해당하는 H20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진행하고 있겠죠. 지금은 HBM2E까지는 개발이 된 걸로 3까지는 아니고. 네, 3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직.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계속해서 이제 국내 그 어떤 장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수입하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는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HBM 장비를 또 섣불리 팔다가 좀 이제 혹시나 좀 맞아요. 문제가 될까봐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그런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제 기술 국산화를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는 따라오겠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1년에서 2년, 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의 기술 격차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올 겁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H20 공급하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이제 HBM3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수혜가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도 영향이 있을 거고 분명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H20도 그렇지만은 중국 전용 그래픽 카드가 RTX 프로 뭐 이런 따라붙는 장비들이 또 있나 보죠. 이것도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H 시리즈는 어쨌든 서버용 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그 우리 소비자용 그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칩 있잖아요. 예. 그게 RTX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어허. RTX 뭐 3080 뭐 이런 식으로 파는데 RTX 시리즈를 굉장히 서버 칩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RTX 프로 같은 라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미국 정부가 그 서버 칩 못 팔게 하니까 서버 칩인 듯 아닌 듯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H20 판매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 라인업은 일단 뭐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대로 계획대로 나올지 아니면 조금 지연될지. 그럼 삼성하고 SK 네. 하이닉스도 여기 네. 관련이 있나요? 제조를 합니까? 네, 일단 이제 그 RTX 시리즈는 우리나라 GDDR, 그러니까 그래픽 D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H20 같은 경우는 HBM3가 들어가는데 H20E 같은 경우도 이제 HBM3E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요것도 너무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더 낮춘 게 이제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B30이라는 칩을 내놨는데 그럼 H20보다 B30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HBM을 안 썼기 때문에 그 GDDR7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 밴드위스, 사실 AI 가속기는 그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사이에 어떤 이거 밴드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확 떨어뜨린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HBM 수요에서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올해 중국향 HBM 매출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새로 편입이 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에만 한 200억 달러가 신규로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HBM 수요만 해도 한 20억 기가 비트 정도 돼요. 근데 지금 HBM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HBM 공급 과잉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HBM 산업 자체는. 그렇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반도체 전체 상황이 정치 논리가 지배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논리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사양이나 칩의 어떤 공급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 기업에서 조절을 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맞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반도체를 한 20년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정치와 뭐 매크로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 사이클은 처음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잘 안 맞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게 굉장히 네. 변수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만 봐서는 좀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네. 6월에 일단 하반기 반도체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 뭐 네.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7월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의 좀 끝물이기도 하다 이런 느낌을 네. 받았고 7월 중순인데 지금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도 이런 전략을 좀 견지하시는 겁니까? 일단 3분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저기 왜 그러면 7월이 생각한 것보다 좋았냐? 우리 타코 랠리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랠리?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가 항상 이제 물러선다라는 건데 예. 결국 원래는 7월 8일이 그 90일 이후의 마지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7월 9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죠. 근데 결국 8월 1일로 지연된 거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세게 해요. 뭐 내가 브라질을 손봐줘서 50% 관세를 때리겠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8월 1일까지 3주를 유예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시장이 이제 트럼프가 으름장을 놔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일단 7월까지는 지금 이제 그 타코 랠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제 트럼프도 자기를 타코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타코가 아닌 걸 보여주겠어. 맞아. 아유, 라고 그렇게 되면 하면 또 네. 이상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다 뭐 이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하고 시장에 프라이싱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게 관세를 때려가지고 결국 4월부터 쇼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좀 우려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8월 1일부터 실제로 이제 가동이 돼버리면 또 이제 그 쇼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연기될 가능성은 또 반반이거든요. 연기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또 올라갈 또, 겁니다. 또 어떻게 네. 되는지 몰라요. 네,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저게 계속해서 타코 랠리가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포지션을 다 한쪽으로 다 몰아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근데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도 있지만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반도체를 규제하고 관세를 때리고 결국은 위축시킨다는 거는 제세 깎아먹기 아니면 고육책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자기도 살을 깎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데이터 센터 30개를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엔비디아 칩이 11만 5천 장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미국이 칩을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칩은 H20 같은 칩이 아니라요. H100 같은 지금 제재 대상이 되는 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건 다 밀수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가 사실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도 우회로 힘들어요. 좀 들어갈 방법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러니까요. 뭐 태국 이런 쪽을 통해서 우회로 해서 들어갔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참 복잡합니다. 네. 이 기업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문제 같은데. 그렇죠. 이런 뭐 정치적인 변수까지 따져야 되는데 앞으로 정책 수혜를 볼 반도체 분야가 따로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일단 AI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감세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네. OBBA, 그러니까 One Big Beautiful Bills라고 네. 해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게 3조 6천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감세안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그 감세 내용에 보면 R&D 비용 보전이 정말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R&D 비용을 쓰면 5년에 나눠서 보전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 공제를 해줬거든요. 이번엔 한 방에 해주고요. 그리고 예전에 썼던 비용 있잖아요. 소급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EPS 증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R&D 투자비용 많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현금으로 환입이 되니까. 그거 뭐 네. 세금 안 매긴다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오. 그러니까 그게 빅테크들의 EPS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면 그렇게 결국 그러면 AI 쪽으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AI 쪽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점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원래 당초 생각한 거는 빅테크들의 내년 캐펙스가 약간 이제 증가율이 꺾이면서 이제 하반기에 좀 시장의 충격을 좀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을 보면 전혀 그런 이제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당장 메타 같은 회사들이 지금 뭐 기가와트급의 뭐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빅테크에서 소버린 AI로 이제 수요가 약간 확산되는 즈음에서 한번 시장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기업이 집행하는 자금 속도랑 정부가 집행하는 자금 속도에 시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좀 느리겠죠. 네, 정부가 느립니다. 아시겠지만 뭐 의회도 뭐 인증 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소버린 AI 뭐 돈 있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재정의 여력이 확대되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네. 그러니까 중국도 아까 신장 위구르 네. 좀 그것도 뭐 소버린 AI에 맞습니다.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사우디도 굉장히 대규모로 이게 하고 하나씩 이걸 밝히는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펀더멘털로 보면 굉장히 수요가 폭증할 거로 예상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 수요들은 나올 그렇죠. 겁니다. 네. 그 시점, 맞습니다. 타임테이블 이런 걸 계산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다. 주식시장 항상 급하잖아요. 급하죠. 네, 조울증 환자 같으니까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3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하반기 기대 요인,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 쪽으로 계속 좋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플로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감세의 결국 수혜는 빅테크들이고요. 그 빅테크들이 감세로 수혜를 보게 되면 결국 AI 쪽으로 또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AGI라고 해서 이제 범용 인공지능 모든 영역에서 사람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 AI 개발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뭐 4, 5년 안에 개발된다라고 이제 대다수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메타가 이제 우리는 슈퍼 인공지능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초월하는 약간 전지전능한 AI 쪽으로 모든 리소스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 AI 어떤 캐펙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우리 데이터 센터 관련주,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뭐 이런 관련주들의 또 랠리를 좀 더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게 AI 인프라 투자는 뭐 국가별로는 전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계속 사이클을 더 강하게 좀 치고 나갈지 이걸 전체적인 그 수요 확충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지금 AI 인프라로 가지만 AI 인프라 투자 금액 중에서 절반이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항상 특정 회사가 지고 계속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이제 독점 공급망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100조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옆 나라에서 200조 그리고 유럽에서 뭐 300조 이러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장 이제 AI 수요를 약간 그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요가 앞당겨서 될 수도 있는데 뭐 규제들이 또 새로운 규제들이 나와버리면 또 타임 스케줄이 또 꼬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그동안 이제 AI 쪽에 제일 규제를 부르짖던 나라가 유럽 쪽이었잖아요. 네. 유럽이 올해 들어서 완전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완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걸요. 네. 유럽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솔직히 굉장히 영원히 뒤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이 있잖아요. AI 시대 식민지가 되는 거죠.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소버린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걸 굉장히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얘기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HS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님 모시고 엔비디아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요인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